자, 안녕하세요. 오토이거 제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Q4 이트론, 정확히 말하면 Q4 스포트백 이트론을 사냥해 보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받은 차가 아쉽게도 40이요, 40 후륜 구동 모델이고 쿠아트로가 아닌데, 여기에는 이제 50 쿠아트로가 서 있기 때문에 잠깐 옵션 차이가 뭔지 비교해 보려고 한번 서봤습니다. 21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네. 21인치, 그치? Q4에서 21인치 타이어가 제일 큰 거거든요. 실내도 저희가 받은 차보다 훨씬 더 럭셔리한 느낌이 나요. 여기 가운데가 약간 뭐라고 하지? 직물인 것 같으면서도 가죽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알칸트라 가죽처럼 그런 끈적끈적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이런 것도 이제 우드로 할 수도 있지만 얘는 또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시크한 알루미늄? 무광인데 그래서 손때도 묻지도 않고 플라스틱이야. 근데 되게 저렴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소노스 오디오 시스템이 달려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막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진 않다. 되게 모던하고 되게 깔끔한 느낌이지 않아? 콕핏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전 다른 아우디 뭐 A5, A7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버추얼 콕핏 자체가 좀 작아졌다는 느낌은 있는데, 요 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런 실내 부분은 이따가 제대로 저희가 차를 타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너무 이쁜데? 이거 주면 안 돼요? 50 쿠아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마력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은 이트론 스포트백 40 같은 경우는 204마력 정도? 굳이 마력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마력도 그렇지만 일단 주행 가는 거리도 좀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쿠아트로보다는 이제 후륜 구동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말린 팔린다고는 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받은 차량을 타고 1박 2일 사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저희가 잠깐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50, 그러니까 50 쿠아트로도 있는데 저희가 후륜 모델인 40을 받았어요. 아쉽게도 50 모델이 지금 다 팔리고 계속 예약 주문이 걸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승차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틀 동안 시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형부터 우리가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4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작아? 작아요. 맞아요. 작아요. 실제로 사이즈는 Q5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인데 실내 공간은 Q7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 계속 조금 시승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안락하긴 했어요. 하지만 실외에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외형부터 살짝 볼게요. 저희가 오늘은 글래처 화이트라는 차를 색상을 받아왔는데, 이쪽 그릴 부분이 색깔을 이제 무광 처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차 색깔이랑 또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쪽 그릴은 아우디의 이런 트레이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버리지 않고 아우디만의 특색을 가져갔지만 또 전기차답게 여기를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S라인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래서 S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마찬가지로 뚫려 있진 않지만 크롬 디자인으로 해서 이쪽을 좀 더 멋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아쉽게도 S라인은 아니에요. Q4에서 좀 외형 중에서 유일하게 좀 특이한 거를 뽑으라고 한다면 요 라이트 부분이거든요. 라이트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섀도우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섀도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라이트가 좀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가 데일리 라이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메인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LED, 매트릭스 LED 라이트인데, 요 데일리 라이트를 4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서 MMI 시스템에서 4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룸미러로 이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걸 봤을 때 이 세팅을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가 Q4인가? 저번에 다른 라이트였는데 저건 또 무슨 라이트지?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짧아졌죠. 아우디가 사실 보닛이 굉장히 길기로 어떻게 보면 유명해요. 이 타이어랑 요 앞버퍼 사이가 원래는 굉장히 좀 긴 편인 그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 MEB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앞쪽 범퍼와 앞 타이어의 요 사이가 유격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전장에 비해서 이제 휠 베이스 자체가 좀 길게 더 뽑아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아쉽게도 Q4에서 탑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타이어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쟤는 19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19인치 3종류, 20인치 5종류, 21인치 5종류로 고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겨울 타이어로 지금 바꾼 상태예요. 윈터 타이어라고 써 있는데 매장에 서 있는 거 봤을 때 21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런 걸 꼈을 때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 펜다 밑에 이 휠 커버 부분도 이것도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약간 SUV 형태를 확실히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확 입혔는데, 여기 자체도 여기 색상이랑 똑같이 해서 세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SUV 스타일이 싫다,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색상을 변경해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이 플랫폼 자체가 ID4랑 스코다 에냐크라는 차량이랑 똑같은 플랫폼이에요.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기? 그런 느낌 자체가 살짝 비슷한 감이 있어요. 또 ID4 저희 이제 리뷰했던 거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엄청 컸죠. 얘도 이제 엄청 크고, 아우디 이트론과는 또 다르게 이제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예 옵션에서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타본 결과 예전 버추얼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 이쪽에 달려있고, 뭐 혼다 E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이쪽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도 완전히 운전자 시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혼다 E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굉장히 편했는데,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버추얼 사이드 미러라서 좀 작아졌긴 해도 어쨌든 시야에 걸리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로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운전자가 봤을 때 사각지대, 파킹하거나 코너를 돌거나 할 때 안 보이는 이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완화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전했을 때 굉장히 편했어요. 차 보시면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받지 않죠. 한국에서 출시하는 GV60이랑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이 차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다면 GV60을 살짝 보셔도 이 정도 크기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Q4는 전폭이 1865mm, 전고가 1632mm, 휠베이스가 2764mm, 전장이 4588mm라고 합니다. 일반 이트론 SUV 형태와 지금 저희가 갖고 나온 스포트백 형태의 차이점은 크게 없어요. 사실 그냥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아우디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전체 판매량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일반 SUV 형태가 팔릴 것 같고 10% 정도가 스포트백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전에 나왔던 아우디 이트론이 약간 그 정도로 팔렸기 때문에 얘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한다고 합니다. 이 방댕이 부분만 좀 달라졌거든요.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부드럽게 떨어져서 여기서 한번 퐁 튀어나와요. 사실상 여기 공간은 일반 SUV보다 넓어요. 대신 SUV는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간은 더 넓을 수 있다. 근데 뒷열, 2열의 시트를 접히지 않는다면 스포츠백이 더 용량이 크다고 합니다. 이트론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접지 않았을 때 535L고요. 그 다음에 SUV 형태는 520L, 2열을 폴딩을 했을 경우는 스포츠백이 1460L, 일반 SUV 형태가 1490L라고 해요. 그러니까 폴딩을 했을 때는 확실히 SUV 형태가 좀 더 높고 아니면 좀 부피가 조금 더 있는 스포츠백보다는 더 실을 수 있지만, 2열을 눕히지 않았을 때 일반 형태에서는 이 트렁크 공간은 스포트백이 좀 더 넓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긴 해. 리어라이트가 이렇게 쫙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부분은 정말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창문과 창문 딱 가운데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창문이 안 보이지 않더라고요. 룸밀러로 봤을 때 여기가 보여요. 저희가 이트론 GT를 탔을 때 엉덩이 부분이 높아가지고 후면이 룸밀러로 잘 안 보인다, 좀 답답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그런 면은 사실 많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거슬린다는 것도 사실 많이 없고, 요 밑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낮은 부분에 있는 차들까지도 잘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Q4 같은 경우도 보닛을 열 수가 있어요. 보닛을 여는데 이거 왜 힘들어? 이거 들리세요? 철이야, 철. 너무 원가 절감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저렴한 전기차라고 나름 뽑아낸 거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걸로 받쳐야 돼. 유압식이 아니에요. 유압식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긴 한데, 난 사실 이런 거 잘 몰라. 왜냐면은 나는 공돌이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서요? 조잡하네요. 조잡하죠, 좀.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지 않나? DS라는 차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딱 열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 한 30년 전 집에 갔을 때 막 엉클어져 있는 그런 전선을 보는 것 같았어. 그냥 그것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했지만 정도는 하다 만 느낌? 그건 좀 아쉽고. 근데 뭐 전기차를 누가 여기를 건드릴 일이 있나? 워셔액 넣는 위치도 되게 애매하게 돼 있다? iX 같은 경우는, BMW iX 같은 경우는 딱 정말 깔끔하게 요 앞에 로고를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게도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다른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쪽 사이드에서 넣을 수 있게 되게 편하게 돼 있는데, 얘는 엄청나게 거의 한가운데 있다 싶을 정도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불편할 것 같네요. 뭐 그래도 뭐 엔진 오일 보충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거는 진짜 불편하다. 정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짜증날 것 같긴 하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게요.
옵션에 자동 개폐 기능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안 들어있네요, 옵션이. 보시면은 이쪽 밑에는 이렇게 전선 같은 걸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당겨서 완전히 밑으로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전선이 없다면. 근데 스포트백 형태가 요걸 뗐을 때 굉장히 또 넓어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트렁크가 굉장히 길게 열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스포트백 형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실측을 원하신다고 해서. 근데 이거 실측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쪽은 쑥 들어갔고 이쪽은 또 볼록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 여기 입구 부분은 1m가 조금 넘네요. 1m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 영피 0.4m예요. 400L네. 이걸 내렸을 때는 535L는 딱 나오겠다, 그치? 이게 이 밑에가 그냥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 옆에 부분 이런 데까지 다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실내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콕핏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엔 12.3인치였는데 지금은 10.25인치로 굉장히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뭐 봤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이 아우디의 MMI 시스템은 예전부터 독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뭐 이런 스타일이고 굉장히 성능도 좋아요. 실내 디자인을 박찬희 한국 디자이너 분께서 이제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실내를 타자마자 와, 멋있다, 모던하다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 스티어링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티어링 휠이 있어요. 두 번째 옵션으로 달 수 있는 게 이제 회생 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패들 시프트를 달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위가 커팅이 돼 있고 밑에가 커팅이 돼 있어서 위아래가 다 D컷 스티어링이 돼 있어요. 이걸 무슨 커팅이라고 그래? 독일에서도 그냥 위아래 잘린 커팅된 스티어링 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커팅, 뭐 D컷 스티어링 휠, 뭐 이런 명칭은 아직까지 없는데 되게 미래지향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로고가 3D에서 2D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야, 되게 밋밋해 보인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차와 굉장히 어울리는 디자인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스티어링 휠이 이 차가 달 수 있는 가장 상위 트림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회생 제동을 이따가 해볼 건데 굉장히 막 액티브하게 걸리진 않고 회생 제동이 걸리는구나 라는 정도에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고 운전하기도 좋고 이렇게 잡아도 좋고, 요 위에 부분도 여기가 잘려 있다 보니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기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딱 요 안에 저 조그매진 콕핏, 버추얼 콕핏이 싹 들어가니까 뭔가 보통은 스티어링 휠 사이에 요런 부분에 이 걸리잖아, 콕핏 이 계기판이. 그게 되게 거슬리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콕핏을 줄이고 얘를 딱 그 사이즈에 맞게 딱 커팅을 해버리니까 정말 깔끔한 느낌이 나요. 공조기 같은 경우도 A3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아벤타도르의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한 게 있어요, 아우디가. 근데 걔네들은 이 각이 이렇게 꺾여 있지 지금은 반대로 꺾여 있단 말이에요. 반전을 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일로 싹 집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엄청 큰 거 보시죠? 그래서 그냥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버추얼 HUD라고 해서 BMW나 벤츠에서도 S클래스에도 들어가 있죠. 화살표가 미리 이렇게 돼 있고, 회전 교차를 돌 때 나가지 않을 때는 계속 왼쪽으로 되다가 이게 싹 돌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뭐 이런 표시까지 되고, 이쪽 부분을 굉장히 넓혔어요. 엄청 넓히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A6, A7 그리고 A8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디스플레이를 달았었잖아요. 위쪽은 이제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가 달려있고, 밑에는 공조기나 차체에 관련된 온도 조절 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그걸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공조기 버튼은 다 물리적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외국의 유튜버들도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을 소비자의 의견을 많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되게 아우디 e-tron GT랑 되게 비슷하죠. 똑같죠. 똑같은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데 조금 없어 보이는 감은 있어요. 멋있어?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겠구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왜 마음에 안 드냐면, e-tron GT 같은 경우도 여기 옵션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예쁘게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가 이게 손때가 엄청 많이 묻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문이 벌써 묻었잖아. 이런 재질로 사용했다는 게 저는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대신 요거를 이제 앞으로 확 밀면서 이쪽 공간을 굉장히 많이 살렸다는 거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아우디의 특징이 실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Q4를 기준으로 이 실내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늘릴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래서 이 밑에도 보시면 뭔가를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고, 여기 이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게 놓으면 바로 이제 충전을 할 수 있게 꽂게 돼 있고, 이렇게 딱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여긴 컵홀더가 기본으로 2개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보조자석과 이쪽 운전자석에 여기도 700ml 정도의 페트병이 요 바로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바로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병 같은 건 꺼내서 뭐 아니면은 텀블러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놓고서 마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여기에 수납 공간을 넓히지 않는 대신 팔걸이 쪽에 이쪽 수납 공간을 넓히면서 이쪽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한 것 같고, 여기도 굉장히 깊어가지고 뭔가를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앞좌석도 지금 굉장히 제가 편하게 운전하는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이야, 보조자석 엄청 넓네? 아니,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완전 그냥 쫙 뻗어서 스트레칭을 해도 될 정도로 저기가 엄청나게 깊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가 일단 엄청 넓어. 근데 이 넓은 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 인형 놓을 자리. 인형?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굳이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있어나는 싶은데, 방법은 없겠다. 근데 더 밀면은 너무 이쪽으로 밀착이 되잖아. 창문이랑 각도 자체가 되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 스포트백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도 에어로다이나믹을 생각해서 굉장히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앞으로 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불안한 느낌도 있을 거야. 창문이랑 너무 가깝고. 사실 이 정도면 적당한 거리긴 해. 근데 여기에 뭔가를, 이 공간을 뭔가 할애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과자 파티에도 되겠네. 여기 책상이 완전 엄청 넓어. A4 용지예요. A4 용지가 여기 끝에서부터 하나, 거의 2장이 들어가요. 가로로 했을 때는 하나 하고 둘 반.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대시보드를 갖고 있네요. 이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스포티하다. 아우디의 장점이 그거잖아. 여기에 뭔가 핸드폰 거치대나 방향제 같은 꼽기가 되게 튼튼하고 잘 돼 있어. 얘는 플라스틱이야. 완전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가운데 요 부분 있지. 이 부분은 완전 튼튼해. 여기다가 태블릿 PC를 걸어놔도 안 부서질 정도로 튼튼해요. 따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내비를 많이 보잖아. 사실 여기 장착이 안 돼 있어도. 이런 부분도 좀 더 단단하게 신경을 쓴 것은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아, 보조자석 탔을 때는 정말 편하네. 여기 딱 팔걸이 있고, 여기다가 진짜 물 같은 거, 야, 그냥 들어가. 노트 10 플러스도 이렇게 작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물론 수납이 안 돼요.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는 에어벤트가 이쪽에 달려 있어. 이거는 이제 창문용 에어벤트.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나가서 창문으로 나갈 수 있게. 이쪽에 대신 안 뚫려 있어. 오 넓어. 너무 좋은데? 정말 제가 똑바로 앉았는데도 머리가 안 닿아요. 자, 이게 뒷자리 탔을 때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게 이 헤드레스트로 한계가 있는데, 이 위에 부분이 여기는 움푹 파여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여기랑 어떻게 보면 맞나. 이 머리 뒷부분이 여기에 딱 닿거든? 그러니까 앉기가 큰 사람들은 너무 편한데 여기가 딱 닿아. 여기랑 여기를 그냥 딱 받쳐줘. 무엇보다 또 좋은 거, 아우디의 단점이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끝까지 내려간다는 장점.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물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이건 손잡이고,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네. 얘는 뭐야? 가운데 암레스트가 없어? 이것도 옵션이에요. 없네. 얘는 없다. 컴팩트해요.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뒷자리도 너무 편하고, 일단 저희가 주행을 해보면서 Q4가 요 작은 차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나, 어느 정도 편안함을 갖고 있나를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출발해 볼게요. 저희가 받은 차량이 옵션이 되게 애매하게 들어있어요. 이 선루프랑 아니면 파노라마 윈도우 자체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카메라를 부착할 곳이 되게 애매하더라고. 42트론이 WLTP 기준 460km에서 뭐 534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다. 실제로 그렇게 주행이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배터리가 좀 문제긴 한데, WLTP 기준 460에서 530이면 실제로 380? 400 정도 간다는 소린데, 우리 아우토에거 커뮤니티에 과격하게 주행을 했을 때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실제 측정을 좀 해달라고는 하거든. 그래서 일단 오늘 달린 거를 좀 찍고 있어요. 그냥 관건은 주행 가는 거리겠어.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WLTP 기준의 주행 가는 거리는 나와 있잖아. 다이나믹 모드로만 타볼게요. 오늘은 42트론 같은 경우는 204마력이고, 52트론 쿼트로가 이제 300마력인데 299마력, 300마력 정도 되는데, 어쨌든 200마력 정도 되는 아이를 가지고 오늘 완전 그냥 조져볼게요. 회생제동 걸면 저렇게 1단, 2단, 3단으로 회생제동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나오는데, 이게 금방 풀려. 오토로 했을 때는 회생제동이 뭐 끝까지 엄청 잡히는 것보다는 약간, 그리고 엑셀을 밟는 순간 풀려. 약간 엔진 브레이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것 뿐이고, 오토 모드로 했을 때는 막 계속 회생제동이 계속 걸려 있거나 이런 느낌 없어요. 다이나믹 모드로 했을 때는 저 회생제동이
완전히 계속 걸려있네. 그냥 끝까지. 이게 오토모드로 했을 때는 전기차처럼 팍 당긴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진 않는다. 사실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냥 가속이 좋고 막 한 거지, 일반 얘네들은 이렇게 나오는 차들은 좀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강력하게 회생제동이 걸리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 특히 독일 차들은 세팅 자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이나믹 모드고 회생제동을 정말 풀 레벨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엑셀을 딱 뗐을 때 그렇게 확 뭔가 당겨진다는 느낌이 들진 않잖아. 그런 부분은 확실히 그 테슬라랑은 차별화를 확실히 둔 것 같아. 독일 3사 자동차들은. 좋은 게 스티어링 휠의 이 부분이 이제 정전식이라고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 리뷰에서. 한국의 그 자동차 채널, 유튜브 채널도 독일에 오셨을 때 이거 말고 이제 SUV 형태를 타신 다음에 이 부분이 뭐 정전식 형태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정전식은 아니야. 이런 걸로 하면 안 눌려요. 정전기가 나지 않는 물체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눌리고 무조건 손으로 눌러야 돼. 물리적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ID4나 ID3를 제가 탔을 때 진동이 강제적으로 오는 게 있었거든. 누른 다음에 얘가 억지로 진동을 뽑아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우디 A7이나 A8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MMI 시스템을 터치를 했을 때 바이브레이션이 같이 오잖아. 햅틱이랑 어쿠스틱 반응이 같이 오는데 그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한데 얘는 좀 더 물리적인 버튼 느낌이 나요, 확실히. 난 이거 정전식이라고 해서 되게 걱정했거든.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했는데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게 터치가 드래그를 해서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눌러도 돼. 그러니까 살짝 터치만 해서는 안 돼, 작동이. 근데 어쨌든 알루미늄의 느낌이 나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좀 모던한 느낌이 확실히 나고,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2D로 바뀐 건 진짜 예쁜 것 같아. 일단 크게도 작아졌잖아, 이 아우디 로고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 나. 아무래도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조금 작아진 감이 있잖아. 커팅을 또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로고가 큰 게 박히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좀 작은 로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글로브 박스를 여는데 여기 타 있잖아요. 근데 글로브 박스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리 내려봐봐, 엄청 내려가는데 사람이 타 있으면은 끝까지 못 내려. 이런 게 조금 불편하다?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불편한 거를 크게 찾을 수는 없어, 운전할 때 있어서. 보조좌석에 탄 사람이 뭔가 글로브 박스를 열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잠깐이잖아. 근데 그 안에 수납 공간이 넓다 보니까 뭔가 많이 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주행 보조 장치는 일단 얘는 완전 풀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앞차 간격, 거리, 그 다음에 레인 어시스턴트 이런 거는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고요. 진짜 레인은 정말 기똥차게 잘 잡아요, 얘는. 실제로 지금 제가 바로 안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잘 주행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독일에서 판매되는 이 아우디들은 구글과 MMI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나 이런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미터 앞에, 뭐 500m 앞에 국도가 끝나고 이제 마을이 시작됐다 했을 때 미리 회생제동을 건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차체 내비게이션이랑 잘 연동이 돼 있는 거죠.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가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런 표시를 하네요. 근데 이 차도 그 아우디 마크 안쪽에 보면 레이더랑 라이더가 둘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 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지금도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급브레이크 잡는다고 하고 경고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로 갑시다. 회생제동을 일단 풀로 켜놓고 한번 다이나믹 모드로 어그레시브하게 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전비가 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SUV 치고 굉장히 되게 정숙하다. 이트론과는 조금 더 다른 맛이에요. 이트론도 저희가 이트를 빌려가지고 탔었는데, 이트론은 뭔가 되게 묵직한, 엄청 무거운 게 되게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걔보다는 살짝 말랑말랑 거린다는 느낌? 좀 가벼운 느낌? 그리고 지금 운전하면서 계속 론밀러로 뒤를 보면은 리어 스포일러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창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까지 굉장히 잘 보여서 저 리어 스포일러 있는 데까지 만약에 창문이 있었다면 시야각이 되게 좁았을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 밑에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훤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초반 가속은 좋아, 나쁘지 않아. 그래도 제로백이 10초대 미만이란 말이야. 8.5초란 말이에요, 402. 502 6.2초. 배터리 총 용량은 42kW든 52kW든 둘 다 82kW인데, 근데 또 이게 스포트백만 그렇게 나왔고 독일에서는 SUV 형태는 다오 쿼트로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40이랑 50 사이에 하나가 있어. 연비는 50보다 좋고 힘은 40보단 낫지. 중간 사이를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스포트백은 아직 출시 전이죠, 그건. 후방 가속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150, 156, 160을 넘어가네요, 속도가.
근데 160부터는 쭉 치고 올라가는 게 되게 더디다. 그리고 여기 유리창을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좋다. 은근 사용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쾌적한 느낌이야, 운전할 때. 여기가 엄청 광활하잖아. 광활한 데다가 여기에 이제 파노라마 윈도우가 있다면은 굉장히 시야가 훨씬 더 탁 트이고 더 쾌적할 것 같긴 해. GV60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크기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휠베이스는 오히려 GV60이 더 넓거든, 더 길거든. GV60은 얼마나 넓다는 거 아니? 아이오닉 5보다도 얘가 휠베이스가 적단 말이야. 근데 얘도 되게 굉장히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긴 해. 근데 아이오닉 5는 진짜 넓긴 해.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근데 얘는 적당히 넓으면서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은 나. 특히 이 부분이 장난감 같지 않고, 예를 들면 폭스바겐 ID4랑 스코다 에냐크 둘 다 탔단 말이야. 스코다 에냐크는 내가 편집을 아직 못했어. 근데 스코다 에냐크도 굉장히 좋은 차야. 이 세 가지 모두가 어쨌든 폭스바겐 산하그룹이고 전부 다 MEB 플랫폼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세 개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가격도 완전히 달라요. 스코다가 당연히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그 다음이 이제 폭스바겐이라면 아우디가 제일 비싸. 확실히 비싼 값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ID4는 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장난감 같았어. 이런데도 전부 다 플라스틱. 뭐 나름 뭐 터치식을 쓰긴 썼는데 터치도 되게 애매한 터치. 근데 이거는 진짜 원래 아우디가 갖고 있는 이 MMI 시스템을 그대로 탑재한 거야. 사실 뭐 변한 것도 많이 없어. 되게 많이 사람들이 적응이 돼 있고 이미 좋다고 평이 나 있는 MMI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달았으면서 좀 더 모던한 이 스티어링 휠을 달면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되게 모던해지면서 되게 멋있어졌어. 센터 패션은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 대시보드도 정말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넓을까 사실 했는데 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긴 해. 심플도 좋지만 그 회사 그 메이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를 했다는 거는 독삼사를 다 얘기하기엔 좀 애매하다. 나는 벤츠 아이덴티티를 못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로 넘어오면서. 그 EQS도 타봤잖아. EQ2도 시승까지는 아니지만 안에 앉아도 맞잖아. 물론 다 뜯어보면 좀 다르겠지. 서스펜션 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다르겠지만 외형적인 거나 뭐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봤을 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는 해봐. 오히려 그런 디자인은 지금 제네시스나 그런 게 훨씬 더 좀 더 멋있게 만들진 않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우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트론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우디의 느낌을 잃진 않았잖아. 그냥 공조기를 봤을 때 벤츠의 느낌이다 이 정도고. 아 그래서 그런가? 하도 벤츠의 티가 안 나니까 여기다 미친듯이 삼각별을 박아놨었나? 이 대시보드에 미친듯이 박아놨어. EQS, EQ2 보면. 물론 그것도 옵션이겠지만 지금 한 몇 년 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독일의 차들 보니까 예를 들면 63,000유로다 하면 그냥 공을 빼고 1,000만 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얘네들 부가세나 이런 것들이 워낙 세고 GDP, GNP 자체가 높은 나라기 때문에 삶의 수준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한 건데, 한국에 들어간다면은 딱 63,000유로면 6,300만 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트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서 한국에 들어가는 옵션을 살라고 보면은 한 13만 유로, 12만 유로가 된단 말이야. 55 뭐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1억, 1,000, 1억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10만 유로, 11만 유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공 하나 빼고 1,000만 이렇게 만 원만 붙이면 돼. 그래서 11만 유로면은 1억 1,000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140, 130 정도로 꾸준히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지 않아? 빠른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정숙하다. 그리고 실내로 유입되는 풍절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아. ID4를 탔을 때는 풍절음이 확실히 들렸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게까지 풍절음이 세지 않아. 아까 잠깐 느껴봤지만 그 코너링 했을 때 그게 무게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이런 코너 한번 50, 60 봐봐, 너무 부드럽지 않아? 너무 부러워요. 지금 60 이상으로 돌게. 아우토만 나가는 길. 타이어가 살짝 밀리는데 차체가 휘청거린다거나 뭐 언더스테어링, 오버스테어링이 막 심하게 나지 않아. 너무 부드럽게 탈출하고, 오히려 이제 코너나 이런 데서 커브길에서는 퀘아트로가 일반인들이 운전하기에는 또 컨트롤하기 편할 수는 있어. 근데 또 이제 후륜의 맛이 있지. 후륜이어도 이 정도 코너링을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가속도 적당해. 그냥 이 정도 가격에 딱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가격 대비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 정도 옵션에 여름 타이어, 겨울 타이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 여름 타이어는 21인치 타이어가 들어있고 겨울 타이어는 휠까지 포함해서 29인치 타이어가 들어있고, 63,000유로 아주 좋은 가격 아니야? 이 증강광실 내비게이션이 헤드업에 나오니까 진짜 편하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가라고 계속 나와. 지금 어댑티브 크로스 컨트롤 키잖아? 그럼 앞차랑의 거리가 나와. 라인으로 잡았다. 그리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 볼게. 앞차랑 나온다.
지금 선 넘는다고 빨간색도 나와. 또 빨간색 나와. 오, 이거 봐. 이 차가 이제 앞바퀴는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뒷바퀴는 드럼 브레이크란 말이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왜 드럼 브레이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물차나 가벼운 경차? 좀 저렴한 차들에는 들어가지만 사실 요 정도 급만 돼도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Q4는 확실히 보니까 원가 절감도 티 안 나게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럼 브레이크도 밀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밀려. 전기차니까 회생제동도 같이 걸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앞바퀴에만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 이 정도 급이면. 근데 해봤자 얘가 50 이트론 같은 경우만 해도 300마력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300마력도 물론 내연기관 차에 비하면 큰 건데, 이 회생제동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드럼 브레이크를 써도 충분하지 않나. 수리 비용도 적게 들고 내구성도 나쁘지 않고, 단점은 이제 그게 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센싱은 해놓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저는 운전하면서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급정거를 할 때 한번 해볼게. 뒤에 차가 없으니까. 지금 빗길이라서 살짝 밀리는 정도지 차가 막 엄청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좀 들어. 잡아주는데요? 아우토모터 스포츠라고 이제 독일의 되게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 잡지이자 미디어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전체 1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Q4의 드럼 브레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걸 물었는데, 저도 투표를 했거든요. 의외로 30몇 프로가 그래도 디스크 브레이크는 달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 30 몇 프로가 Q4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 비슷비슷했고, 한 20 몇 프로 정도가 앞브레이크도 드럼 브레이크로 바꿔달라,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 정도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 평균적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높은 유럽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봤을 때 드럼 브레이크가 Q4에 어울리지 않나. 앞브레이크까지도 드럼 브레이크로 바꾸면서 원가 절감은 거기서도 해달라 할 정도니까 드럼 브레이크 성능이 전기차에 빗대었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ID4랑 이게 같이 나온다 하면 나는 ID4보단 이게 무조건인 것 같아. 생긴 것도 확실히 이게 스포티하게 생기고 멋있고, 실내 공간 사실 사용도 ID4랑 뭐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고, 실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인 면에서든 실제로 느껴지는 것들도 굉장히 얘는 고급진 느낌? 아직 GV60을 타보지 못했지만 주행 성능이나 그런 측면을 따져봤을 때 이만한 경쟁 모델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SUV 중에 제일 호화로운 SUV는 이트론을 내놨고, 아우디는 포르쉐 타이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트론 GT라는 걸 내놨고, 이트론 GT RS라는 것도 같이 나왔으니까 잘 내놓은 것 같아. 이 정도 급으로 진짜 이렇게 잡아도 편하고, 이렇게 잡아도 편하고, 이렇게 잡아도 편하고, 그냥 이렇게 잡아도 편하고, 그냥 다 편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D컷 스티어링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가 이제 납작하게 돼서 보면서 느끼는 게 사용자 편의성이랑 주행 보조 장치가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아우디만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게 하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트론 GT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지만 800V로 충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400V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 초고속 충전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나온 인프라 상황에 봤을 때는 충분하다 생각한 것 같고, 그 가격대에 맞추려고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오토반 주행 때도 너무 부드러운데, 난 지금 완전 겨울 타이어가 달려있는 걸 감안해도 좋아. 그러고 보니까 여름 타이어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 타이어여서 약간 접지 그 느낌이, 그 가글가글 느낌이 있잖아. 그리고 진짜 나는 이 회생제동이 심하게 안 걸리는 거가 너무 좋아. 특히 부드럽게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운전을 할 수 있는 이 롤링을 이용한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큰 메리트지 않나 싶어. 정속주행 하지 않고 어제부터 계속 과격하게 밟고 있거든. 엄청 과격하게. 계속 다이나믹 모드로. 좀 정속 주행했을 때 정말 맥시멈 몇 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지를 테스트는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어제 오늘 맥시멈으로밖에 안 달려봐가지고 그건 좀 아쉬워. 와, 근데 확실히 지금 157km 달린다고 나오거든?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하니까 확 준다. 근데 이대로 가면은 단다는 거니까 되게 아우디의 이 예전 내연기관차부터 주행 가는 거리 표시를 되게 사실적으로 해놨단 말이야. 이 속도로 꾸준히 달린다면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 바로바로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치지는 않는 것 같아. 실제로 아이오닉5가 독일에서 5만 유로, 6만 유로란 말이야. 독일에서만 봤을 때도 아이오닉5랑 비슷한 가격인데, 승차감은 난 아이오닉5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물론 전기 충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오닉5가 더 좋아. 충전 속도도 빠르고.
근데 이런 차체 기술력이나 샤시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일단 SUV잖아. 덩치도 더 크고 높이가 더 크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차가 왜 높이 있는 것 같고 시야가 되게 넓어 보이나 했더니 내 운전자 시야에서 이렇게 앞을 봤을 때 여기 보닛이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닛이 너무 많이 걸리지도 않고 살짝 보여서 그 경계가 정확하게 내 시야랑 보닛이 살짝 걸쳐서 바닥에 최대한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넓어. 이 창의 각도도 되게 눕혀 있는 형태거든 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되게 넓게 느껴지는 게 딱 그 이유인 것 같아. 정말 편하게 운전하기 잘 만든 것 같아. 가속력 이런 것도 딱 요 정도 사이즈에 딱 적당한 것 같고, 가격 대비. 가격도 사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옵션도 이 정도면 너무 깔끔하고 안에 마감 처리 너무 좋고, 그리고 운전하기 너무 편하고, 그리고 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들, 그런 ACC 기능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운전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어. 쿠아트로를 들어갈지 40을 들어갈지 아니면 둘 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아트로가 아니더라도 나쁘진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27시간을 빌렸어요. 27시간 동안 앉아도 보고 촬영도 하고, 뭐 실제로 주행했던 건 저희가 4시간 43분, 거의 5시간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100km를 달릴 때 22.5kW, 평균 한 48km, 시속 48km 정도로 주행을 했는데 230km 가까이 탔는데 아직 73km 정도가 더 달릴 수 있다고 나오고, 배터리는 한 17%, 한 18% 정도 남았다고 나오네요. 어쨌든 300km는 무난하게 탄다는 건데, 무난하게 탄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어제 오늘 5시간을 타는 동안 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계속 밟았어요. 정말 정속 주행을 절대 안 했고요. 아우토반, 국도, 산길 뭐 다 달려봤어요. 정속 주행을 한다면은 얘네들이 말하는 WLTP 기준에 미칠 것 같긴 해요. 한 450 정도는 무난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속 100km 이상을 주행한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전비가 막 썩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 총 주행 가능 거리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차량의 완성도는 정말 베스트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한 4-5명이 이제 같이 타서 주행을 했는데, 첫 번째 장점, 시야가 너무 좋아요. 게다가 컴팩트 SUV라서 Q5, Q7처럼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실내 공간은 Q7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트렁크 공간이 조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실내 공간을 뽑아냈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에어 서스펜션 이런 것들도 너무 부드럽게 잘 돼 있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급에 나온다는 거는 굉장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독일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정말 좋게 나온 가격이거든요. 독일 가격만 듣고 나서 오 너무 비싼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에 맞춰서, 한국 세율에 맞춰서 이 가격 조정이 됐을 때 한 6천만 원대만 나와도 정말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항상 제가 아우디를 사냥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던 이 실내 공간, 수납 공간을 정말 많이 해결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기차로 방향을 틀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조향각이 엄청 넓어요. 와 이거 봐요. 한 방에 이게 돌아가요. 살짝 저도 좀 쫄긴 했지만, 왜냐면 지금 이거 보닛이 짧아졌다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되거든요. 정말 좋은 차고요. 그래서 정말 전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Q4는 가성비도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아서 주행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차 같아요, 차. 아우디 Q4 스포트백 e-tron 사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heers!